그런데 불매운동 같은 집단행동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집단행동 성공에 따른 혜택은 다 같이 받고 희생은 참여자만 참여한 만큼 진다는 겁니다. 한 명의 개인으로서는 참여하지 않을수록 유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일본 불매운동 동참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요즘 한창인 불매운동에 관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불매운동 하는 사람 정상, 불매운동 안 하는 사람 정상, 불매운동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비정상. 불매운동이든 뭐든 자발적으로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해라 마라 강요할 순 없는 문제다. 오지라퍼들과 꼰대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문구죠. 집단주의 폐해가 심하고 주체적인 개인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지받아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맞는 말 같은 앞에 그 문구가 어딘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무엇이 걸렸는지 생각해보고 불매운동이 어떻게 임해야 할지 이참에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불매운동 자체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불매운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은 정의감이죠. 정의감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를 내서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하도록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비자가 거대 자본을 지닌 기업의 부당 행위에 화를 내도 개미 오줌만큼의 영향력밖에 없으니까 기업은 코웃음을 칠 뿐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연대하고 집단 행동을 통해서 기업에게 실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매운동 같은 집단 행동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집단행동 성공에 따른 혜택은 다 같이 받고 희생은 참여자만 참여한 만큼 진다는 겁니다. 한 명의 개인으로서는 참여하지 않을수록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집단행동의 성공 확률은 낮아집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상충하는 전형적인 예죠. 이때 참여자는 부당함을 느끼겠죠? 부당함을 마주할 때는 어떤 감정이 생기죠? 네, 정의감이죠. 무임승차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서 행동을 교정하도록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 또한 무척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문구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불매운동 하는 사람 정상, 불매운동 안 하는 사람 비정상, 불매운동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정상. 하지만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또 뭔가가 마음에 걸립니다. 아까 불매운동 같은 집단 행동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상충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정의를 보면 다양한 설명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집단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주의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우선시한다. 이렇게요. 동양이 서양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고 게다가 한국은 획일주의라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다양성은 한 가지 사안에 얼마나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해법을 상상해낼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보다는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하며 하나의 해법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해법이 잘못된 거라면 사회 전체가 큰 실패를 경험하겠죠. 나치의 홀로코스트 같은 게 전체주의 사회가 어떤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죠. 그런데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니까 획일주의에도 단점만 있지는 않겠죠. 가령 외국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 2016년 대규모 촛불 집회로 부정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일, 이 밖에도 많죠. 이런 것들은 모두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대륙 세력의 침략을 숱하게 받아왔고 그때마다 똘똘 뭉쳐 서로를 지켜왔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진작에 흡수됐을 텐데 하나의 민족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렇게 합심했기 때문이며 그게 생존 전략으로서 우리의 정신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렸을 거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불매운동도 좀 하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뒤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꾸준한 폭넓은 참여로 뚜렷한 수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성향과 획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른 목소리에 대한 비난과 페널티 부여도 한마음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중심리가 더해져 과열되기 쉽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 또한 비참여자들에게 부당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SNS에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악플에 시달립니다. 일본 여행 간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SNS 계정도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일본어가 들어간 채널명을 사용해 오다가 새삼스레 욕을 먹습니다. 일본 차의 정비와 주유를 거부하는 업체가 등장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지나치다고 봐야 될까요? 불매운동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일본 차를 타고 다닌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서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 거부를 당했어요. 급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들었다가 브레이크가 완전히 맛이 가서 오중 추돌 사고를 내고 즉사합니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또한 정의감이 자칫 한국 내 일본인들에게 향할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가 기우일 뿐이리라 믿습니다. 우연히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이라는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현재 대립이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의 대립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내 양심 세력 대 한국과 일본 내 군국주의 잔존 세력 사이의 대립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매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대 의견을 들어보다가 귀 기울일 만한 의견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 제품인데 원료가 일본산인 경우입니다. 이 제품을 불매운동하면 일본 원료 수입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원료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본의 무역 제재로 한국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에 맞서서 우리도 일본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자는 게 이번 불매운동의 목적이잖아요. 한국 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게 예상된다면 불매운동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본 소재 수입이 어려워져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애초에 일본 소재를 사용했다고 불매운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무척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최대한 일본 쪽에 피해가 집중되도록 정밀한 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을 포함한 불매운동 반대 의견들에 동의하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반대 의견의 존재를 무시하고 불매운동이 옳다고 전제한 상태로 비참여자를 비난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 그 문구를 다시 수정하고 싶습니다. 불매운동 하는 사람 정상, 불매운동 안 하는 사람 판단 보류, 불매운동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조심해야. 이렇게 바꿔도 여전히 개운치는 않습니다. 저는 불매운동이 성공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하지만 이해가 상충된 사안에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다 보면 개운하게 결론 내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안을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거기서 나온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선택을 해나가는 거겠죠. 선택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보다 명료하게 아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운치 않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생각하기 전보다는 더 잘 아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하는 선택을 잘 알고 하는 것이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